선인락가요 악인고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업을 짓고 착한 업을 지으면 행복한 결과, 좋은 결과가 오고, 악한 업을 지으면 고통의 결과, 괴로운 결과가 온다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하고 불자님들이 성의껏 올리는 이 쌀을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한테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초한자로 향 하나 피우는 것도 큰 작복의 공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이 말씀 틀렸습니다. 요즘은 나쁜 일 많이 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내가 지금 악업을 짓고 나쁘게 살고 있는데도 잘 살고 있는 이유는 전생에 복통장에 그만큼 좋은 공덕을 저축을 시켜놔서 그렇습니다. 그 복통장에 복이 다 나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괴로운 인생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생에 착하게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금생에 괴롭게 사는 사람은 그 복통장의 복이, 즉 플러스 선업보다는 마이너스 악업이 더 많이 저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와서 기도하는 이 행위는 바로 선한 공덕이고 좋은 일이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선인락가 악인고가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요. 좋은 일을 해서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해서 괴로움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때는 1970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즉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 강원도 춘천에 천수와 태식이라는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천수는 너무나 가난하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지만 쉽게 가난에 굴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고, 태식이는 다이아몬드 수저라서 좋은 아버지, 성공한 기업의 사장님의 아들로 이렇게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래서 천수와 태식이가 중학교 1학년 동창인데 같은 반이고, 가난한 천수는 떼끼니를 굶을 정도로 점심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리고 어머님이 도시락 싸줄 형편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집안이었어요. 근데 태식이는 너무나 잘 살아서 너무 맛있는 게 많고 몸에 좋은 게 많아서 잘 안 먹지, 배고파서 못 먹고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음식이 발에 받칠 정도로, 눈에 밟힐 정도로 좋은 음식과 맛있는 음식이, 또 몸에 좋은 보약들이 집에 넘치고 넘쳐났어요. 그런데 천수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이래 있으니까 태식이가 이제 14살, 중학교 1학년이면 14살 나이 아닙니까? 14살, 15살 나이 때는 부모님보다, 형제보다 친구가 더 좋을 나이에요. 그래서 태식이 엄마 아빠가 아침에 이 좋은 거 건강기능식품하고 보약하고 만난 갈비랑 이 먹고 가야지 하니까 아침도 먹는 도 마는 도 하면서 저 천수가 굶고 있으니까 저 천수랑 라면 사 먹으러 갈래요 해가지고 엄마한테 용돈을 두둑하게 타가지고 점심 때
굶고 있는 천수랑 같이 밖에 분식점에 가가지고 라면을 꽃배기를 2그릇 해가지고 태식이가 천수 한 그릇 주고 태식이 한 그릇 주고 서로 만나게 깍두기도 먹고 닭강도 먹고 하면서 학창시절의 행복을 누리곤 했어요. 가난한 천수는 음식을 태식이가 얻어먹을 때마다 눈물을 먹으면서 너무나 태식이한테 고마운 마음을 잊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매날 점심때 되면 태식이가 엄마한테 받은 용돈으로 천수야 밥 안 먹었지? 우리 라면에 밥 먹으러 가자. 1970년도 때만 해도 라면이 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14살, 15살 한창 성장기의 아이들이 라면 꽃배기에 밥 말아 먹고 하면 1970년 당시에는 너무나 행복한 음식이었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태식이는 항상 천수의 고마움을 알게 되는데 이제 그럴수록 태식이는 이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그리고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입사를 해가지고 임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14살의 세월에서 이제 40대까지 인생이 허르게 된 거예요. 30년 넘게 인생이 허르게 된 거예요. 천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비록 가난했지만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대기업의 임원이 되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그리고 태식이는 집안이 몰락해가지고 또 태식이가 돈이 귀한 줄도 몰랐고 부모님으로부터 뭐 돈 하면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했기 때문에 사업한다 치고 날리고 뭐한다 치고 날리고 또 레스토랑 한 데가 날리고 해가지고 몰락해가지고 태식이가 중학교 때부터 못질이나 또는 톱질 이런 걸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수가 돼가지고 40대 나이에 조그만 이제 목수집을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건건히 먹고 살았어요. 40대가 되어서 즉 30년이 지난 시점에 어느 날 천수가 까만 리무진 차를 타고 태식이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에는 천수가 집불도 없이 라면 한 그릇 사 먹지 못할 형편이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가난했던 천수는 대기업의 임원이 되어서 연봉도 몇 억 나오고 크게 성공했고 자기는 정말 사장 아들인 자기는 몰락해가지고 가난한 몫으로 하루하루를 건건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식이가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친구라서 반갑긴 하지만은 기분이 나쁘면서 기분이 좋은 묘한 감정이 허리된 거예요. 그리고 30년의 세월 동안 천수는 자기가 없이 성장했고 또 정말 굶다시피 학창시절을 보냈기에 태식이의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슴에 안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20대 후반부터 회사에 입사한 뒤로부터 결식아동 돕기 또 불우한 이웃들 위해서 자기 재산의 10분의 1 정도를 이렇게 결식아동 그리고 불우 이웃 또 외로운 독거노인들 해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그렇게 기부를 하고 보시도 하고 한 지가 약 한 15년이 흘렀고 태식이는
금수저를 물고 동기한 줄도 모르고 오로지 천수만을 잘 챙겼고 그리고 돈을 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돕지도 않고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고 가난하게 사니까 왜 힘들게 살아요? 왜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사는 이유를 모르고 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묵고 자고 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가난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대 중반의 나이에 천수가 태식이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식이는 천수가 부럽기도 하고 또 거꾸로 입장이 돼가지고 천수는 부자가 됐고 태식이는 가난한 목수가 됐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30년 동안 알고 지낸 30년 지기 동창 천수를 만난 태식이가 이제 같이 일 마치고 저녁에 소주 한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식이가 천수 보고 가난한 목수 태식이가 천수 보고 친구 천수야 니 그동안 별일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네 도움으로 그 학창시절에 밥이라도 먹을 수 있어서 네 고마운 마음을 가슴에 안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명문대에 가서 지금 이 대기업에 임원이 돼서 내 성공했어. 그래서 내가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설계도를 갖고 왔으니까 태식아 이 설계도로 최고급 자재로 좀 지어주라 하니까 이제 단독주택인데 이거 얼마면 되겠노? 설계도를 딱 태식이한테 주니까 태식이가 천수가 준 설계도를 보니까 한 8억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 자재로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8억 정도면 돼. 안 비싸나 친구야. 그러니까 성공한 천수가 그래 8억 내 줄 테니까 기간은 2달이면 넉넉하겠지. 꼭 설계도대로 지어주라. 이랬어요. 그래서 8억에 계약을 하고 이제 성금 한 5억 정도를 주고 그래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한 보름간은 가난한 목수 태식이가 30년 중마고 동창 천수의 부탁으로 집을 지달라 해서 보름간은 정말 좋은 자재, 최고급 자재로 정성껏 지었어요. 근데 보름 정도 지나니까 이거 내가 살 집도 아닌데 그냥 자재를 좀 많이 나가보자 해서 8억 들어가는 거를 한 7억 정도 들어가고 1억 정도 이렇게 수고비로 남기면 되는데 그래 안 하고 4억 정도 들어가고 4억을 남기려고 철근도 100가닥 넣을 거 한 30가닥만 넣고 그리고 마물이나 그 다음에 콩그루트 칠 것도 모래를 많이 넣어가지고 자갈하고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래를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또 모래 넣을 자리에 인근 폐교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자기 목수작업소 들어가가지고 목공소 들어가서 기계로 대패질해가 톱밥을 채우고 모래 채울 자리에 톱밥을 채우고 부실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가난한 태식이가 돈은 필요하고 친구 집은 잘 지어줘야 되겠고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친구 천수한테 미안한 마음 다 사라지고 아유 내 아이라도 언놈이 난감해도 난감할 건데 이왕이면 최대한 남겨야지 해가지고 정말 부실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겉에 보면 멀쩡해요. 겉에 보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전문 미장이 기술자들 전문 그 기술자들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중요한 일을 하는 특수기술자들이 투입돼야 될 자리도 전문가들은 일당이 한 30만 하잖아요. 스님 서울 강남 보각사에서 전기 배선하는데 25만 원 줬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당이 비싸니까 하루 막노동하는 제일 밑에 초짜를 써가지고 그분들은 반 정도 싸잖아요. 인건비가. 그래가지고 이제 날림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2달이 돼가지고 짜자잔 집이 지금 보니까 겉으로 볼 땐 삐까뻔쩍하잖아요. 살아봐야 그게 애로가 있는지 알지. 그래서 친구 천수를 불러가지고 천수야 네가 부탁한 대로 설계대로 똑같이 지었다. 천수가 태식아 고맙다. 태식이 덕분에 그래도 내가 성공해서 태식이한테 그래도 집을 부탁하니까 다만 네가 몇천만 원이라도 수고비로 해서 나는 그 고마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가 있어서 고마워 하면서 잘 살게 이래가지고 천수가 총 8억을 줘야 될 거를 고마운 마음으로 2억을 더 얹어가지고 10억을 줬어요. 그러니까 태식이는 8억 받아가지고 4억 남기고 해야 될 거를 4억 남기고 2억까지 더 받았으니까 8억짜리 공사를 자기는 6억을 남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어져가지고 한 석 달이 흘렀어요. 석 달이 흘러가지고 어느 날 천수가 심각한 목소리로 태식이를 부른 거예요. 태식아, 니 좀 와봐라. 하니까 태식이가 가슴이 뜨끔합니까? 안 뜨끔합니까? 난림공사, 부실공사로 지은 집이 큰 문제가 됐는가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변상해라 하는 거 싶어가지고 놀란 가슴을 부여안고 태식이가 천수한테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천수가 태식이한테 태식아 얼마 전에 네가 지은 집 쪽으로 와봐라 하니까 태식이가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내 부실공사한 게 이제 더 들켰다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가난한 목수 태식이가 지은 주택 앞에서 천수하고 태식이가 만났어요. 근데 가난한 목수 태식이가 집을 딱 보니까 겉에 멀쩡해. 겉에 멀쩡하지만 아니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확신이 들 정도로 부실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천수가 열쇠를 탁 하나 주더만 태식이가 열쇠 받아. 그러니까 가난한 목수 태식이가 친구야 이 무슨 열쇠야? 뭐 도대체 무슨 열쇠하니까 내가 그 없이 살던 학창시절에 네가 점심때 굶고 와가지고 내와 같이 라면 먹으러 가려고 밥도 안 먹고 태식이 네가 굶고 내한테 달려와서 그 나이 사줬던 라면 한 끼 나는 사실 울면서 그 라면을 먹었어. 그리고 내가 성공해서 태식이 네한테 이 은혜를 1000배, 10,000배로 갚으려고 악착같이 공부하고 성공하게 된 거야. 태식아, 이 집은 내가 살려고 만든 집이 아니고 내 태식이한테 그 은혜를 1000배, 10,000배 갚기 위해서 이 집을 태식이한테 부탁한 거야. 이 열쇠는 네가 정말로 멋지게 아름답게 잘 지은 이 주택, 집 열쇠야. 이 집을 네한테 선물로 줄 테니까 저번에 소주 한잔하면서 네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너는 가족들이랑 달새집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집을 내가 살려고 하다가 우리 친구 태식이를 살게끔 하려고 내가 이 집을 얘한테 양보하고 선물하는 거야. 정말 태식아 고맙고 고마웠어. 이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 진심 어린
정말 고맙고 감사하는 천수의 마음을 태식이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태식이가 난림공사, 부실공사 했지만은 설마 집이 무너지겠나 하는 생각으로 자기 가족들하고 이제 자기가 부실공사한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7개월 동안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7, 8개월 후에 태풍이 온 거예요. 7, 8개월 후에 태풍이 와가지고 비바람이 치고 그 다음에 물이 저 산비탈부터 홍수가 나가서 물이 내려오니까 다른 집들은 다 멀쩡한데 태식이가 지은 이 집만 문짝이 떨어나고 계집이 떠내려가고 지붕이 날아가고 그래서 태식이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해가지고 또 그 비바람 부는 태풍에 또 홍수지는 그 난리에 그 아들이 19살 되는 태식이 아들이 물에 떠내려가 본 거예요. 실종된 거죠. 2달 동안 찾지를 못한 거예요. 시신도 못 찾고 죽은 거겠죠. 그래서 이 태식이는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다가 자기가 부실공사, 난림공사한 그 결과로 사랑하는 아들도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막강한 태풍으로 집이 거의 완파되다시피 해가지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를 뜻하느냐? 천수처럼 비록 없이 살았지만은 작복, 복을 짓고 적선, 선을 쌓고 공덕을 쌓고 하다 보면 금방에는 좋아지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선인학과의 행위가 되어서 좋은 일을 하고 착하게 사니까 행복한 결과가 오게 됐고 태식이처럼 욕심, 성냄, 어리석음에 사로잡혀서 정말 30년 중마고우 30년 동창인 친구한테마저 사기치다시피 해가지고 부실공사, 난림공사로 한 태식이는 악인곡과 나쁜 원인을 지어서 괴로운 정말 큰 고통의 과보를 받게 된 거예요. 세상 만사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선한 업을 지었다고 해서 1시간 뒤에 선한 결과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복통장에 마이너스 업이 다 사라지고 플러스 업이 정립되면 그때부터 행복한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